자, 들어갑시다. 행렬입니다. 행렬 간단하죠? 행렬 다 기억나시죠? 우리 중3 때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했었는데. 행렬 처음이시죠? 네. 아, 다 같이 있어가지고 그때 혁준이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같이 수업했어. 어쨌든 행렬입니다. 행렬은요, 정의가요, 몇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묶어놓은 거, 저게 정의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에다가 묶어놓은 겁니다. 자, 얘가 왜 들어갔냐면요, 대학 때 행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기공 없고 신소재는 잘 안 쓸 텐데, 경찰 쪽은 더더욱 안 쓸 거고, 뭐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선형대수라고 하는 거를 해요. 이제 큰 숫자들을 하나의 얘네들이 연산자처럼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웠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에 빠지면서 교수들이 빡쳤어요. 어떻게 너네들이 행렬 같은 거를 모르냐.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학습들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빡쳐서 만든 거다. 대학에서 빡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요, 교육과정에서는 옛날 교육과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려운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빠졌어요. 진짜 딱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뭔지 계산하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간단합니다. 많이 간단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부담이 없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행렬에서의 행과 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은 가로줄을 의미하고요, 열은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가지고 이름을 정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m 곱하기 n, m이 가로잖아요. 가로 몇 줄, n 세로 몇 줄, 이렇게 생긴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n 곱하기 n 행렬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정사각 행렬입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똑같은 개수일 때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 j 성분이라고 이제 나타낼 건데, 우리가 행렬에 쭉 몇 가지 이런 성분들이 있을 때 이 i는 가로줄, 행 의미하고요, j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콤마 몇 하면은 찾아주면 돼요. 1,3, 2,2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대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734번입니다. 자,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알파와 베타를 구하여라. 자, 1,3 성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로줄에 세 번째 세로줄이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가로줄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숫자예요. 얘가 4라고 하는 성분이다. 그죠? 그 다음 2,2의 성분입니다. 두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세로줄 2죠. 두 개 더하면 6입니다. 알파가 6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 i, j 성분에 의해서 있을 때 i 더하기 j는 3이다 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성분의 합은, 자, i가 1이고요, j가 2면 가능하고요, i가 2고 j가 1이면 가능하죠. 그죠?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 0이죠. 두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3입니다. 두 개 더하면 3이 되겠죠. 알파가 6이고 베타가 3입니다. 두 개 곱하면 18이죠.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행렬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행렬의 성분 대표 문제입니다. 2 곱하기 3 행렬에 있어서 성분 AIJ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이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2 곱하기 3 행렬이니까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가로 두 줄에 세로 세 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얘로 정의를 하는데 성분 AIJ 1,1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I도 1, J도 1입니다. 둘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1,1성분이 되겠다. 다음 1,2성분입니다. i에다가 1, j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2 빼기 3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음 1,3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3 빼기 4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2,1성분입니다. 2,1성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고요. 2,2성분 대입해보죠. 얘는 0이죠. 마지막 2,3성분입니다. 6 빼기 5가 되면서 1이 됩니다. 모든 성분의 합 구하라고 하네요. 얘 0이고요. 얘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정답 3번입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IJ라고 하는 이 문자에 맞게끔 얘 성분에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AIJ로 풀 텐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I,J가 아니고 J,I라고 나타낸다면 이게 가로죠. J가 반드시 세로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어진 문자를 보고 정확하게 가로줄, 세로줄에다가 갖다 넣어줘야 됩니다. 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많이 함정으로 주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문자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분 넘어갈게요. 1747번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예, 2분 드리도록 할게요. 2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죠. 자, 1747번 행렬 I,J의 성분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때 2행과 3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총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올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1부터 1로 가는 거 존재하죠. 1부터 2 가는 거 존재하잖아요. 1에서 2로 i가 1일 때 j가 2 가능하거든요. 1에서 3도 가능합니다. 총 3개가 있겠죠. 2에서 1, 2에서 2, 2에서 3 가는 수 있겠죠. 3에서 1, 3에서 2, 3에서 3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맞게끔 성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1,1입니다. 1에서 1로 가는 거 없죠. 그죠? 0이죠. 근데 굳이 1행은 보지 맙시다. 2행과 3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얘는 굳이 구하지 맙시다. 자, 다음 두 번째. 얘 2,1이잖아요. 2에서 1로 가는 거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그래서 1입니다. 2에서 2 가는 건 없으니까 0이고요. 2에서 3 가는 거는 하나 있죠. 1이죠. 자, 다음 3에서 1 가는 거 있나요? 있으니 1. 3에서 2 가는 거 있나요? 없어요. 0이죠. 3에서 3 가는 거 있죠. 1이죠. 그래서 얘 더하고 얘 더하면 4죠. 그죠? 간단합니다. 행렬 어렵게 느껴지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서로 같은 행렬입니다.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두 개의 문자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748번 문제 보게 되면 A랑 B랑 똑같대요. A랑 B랑 똑같으니까 각각의 성분들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얘랑 같아야 돼요. A라고 하는 거 4라고 구할 수 있고요. 다음 얘랑 얘랑 같아요. C는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얘랑 같으니까 D는 2입니다. 얘랑 같으려면 B는 0이죠. 다 더해주면 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렬이 같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더쓰면 잘못했어요? 아, C가 1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7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입니다. 175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175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1752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상한 문자 들어가 있는 거, 얘 두 개 위치 바꾸는 거잖아요. A에다가 연산을 들어간 거, 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2x 플러스 3y, 그리고 얘는 2고요. 2x, y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3이 되겠죠? 얘랑 b랑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얘랑 b랑 똑같다. 일단 2, 3은 똑같으니까 그냥 둘게요. 2x 플러스 3y 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2y 플러스 3과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2xy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게 xy 플러스 2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두 개 연립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거 x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입니다. 밑에 있는 거요 xy는 1입니다. 그죠? x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맞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y라고 하는 게 1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정리해서 y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와요? 곱셈 공식으로? X 플러스 Y는 아, 그냥 그렇게요? 그러네요. 오, 똑똑한 친구들. x 플러스 y가 3이라는 거네요. 기특한 친구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y, x 플러스 y를 해주기 때문에 9를 빼주는 거다. 9이 아니고 계산하면 18이네요. 18이 정답이네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덧셈과 뺄셈 실수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에서는요,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분들끼리 덧셈, 뺄셈 해주는 겁니다. 1,1은 1,1끼리, 예를 들면 3,2는 3,2끼리 덧셈과 뺄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영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 0과 동일합니다.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를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실수배. 어떤 행렬의 실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성분들에다가 이 실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K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짜 숫자기 때문에 얘네들 행렬 안에서 빼낼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덧셈 실수배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간단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얘네들 1758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758번 문제. 자, H158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X의 성분을 구하여라. 자, 먼저 X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겠다. 그죠? 양변을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게 2분의 A니까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라고 하는 것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자, A라고 하는 행렬의 성분들 봅시다. 1,1입니다. I에다가 1, J에다가 1 대입하면은 2가 되겠다. 그죠? 다음 1,2입니다. 5죠. 2,1, 5죠. 2,2, 8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주는 거잖아요. 각각의 성분들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 1,1 성분과 2,2 성분,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형 5번에서요 1762번 문제입니다. 자, 얘네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XA 더하기 YB라고 하는 게 C라고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성분들에다가 전부 다 X를 곱한 거겠다. 그리고 나서는 더하는데 B에다가 Y를 곱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Y 플러스 3Y 2y, 5y. 자, 이게 C랑 동일하대요. 3AB 3이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게 3이죠. 다음 4X 플러스 5Y가 3이죠. 얘 가지고 연립해주면 X랑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위에다가 5를 곱한 다음에 더해 봅시다. 그럼 9x라고 하는 게 18이 되겠네요. x가 2가 되겠다.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a랑 b를 구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4 빼기 3, 얘는 1이고요. 얘는 6 빼기 2입니다. 4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계산하면 6이겠네요. 3번이 정답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연립입니다. 연립 방금 했잖아요. 넘어갈게요. 알아서들 구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잖아요. 두 개 연립해서 더하면은 x라고 하는 게 3x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걔 가지고 x 구해주고 y 구해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하죠.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나머지 뭐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 주된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곱셈입니다. 곱셈을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문자 곱하기 행렬 곱하기 b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얘네들이 곱셈이 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a라고 하는 게 m 곱하기 n 행렬이고 b라고 하는 게 n 곱하기 l 행렬이다 라고 두어졌을 때 새로운 c가 되는데 얘는 m 곱하기 l 행렬이 돼요. 생긴 모양이 달라진다는 뜻인데 앞에 거의 뒤에 거의 앞에 있는 성분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곱셈이 만족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거는 가로줄로 다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세로줄로 나눠주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먼저 얘 1행이죠. 뒤에 1열이죠. 1,1입니다. 얘네 두 개 곱해서 ax 더하기 by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얘 1행이죠. 얘 1열입니다. 1,1 성분은 ax 더하기 by로 계산이 돼요. 1행 2열입니다. 1,2 성분입니다. a랑 u 곱한 다음에 더하기 b랑 v랑 곱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겁니다. 얘네 두 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1행 1열 1,1 성분은 ax 더하기 by 2행 1열입니다. 2,1이죠. cx 더하기 dy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행열입니다. 얘로 나눴을 때 a, b랑 x, y랑 곱해서 더해주면은 얘는 1,1, 1,2, 2,1, 2,2 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들 성분들끼리 곱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다 더해주는 게 그 성분에 대한 곱셈이다 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72번 같이 한번 볼게요. A랑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B 두 개를 곱한 것이 A랑 B랑 더한 거랑 똑같다. 이 정도 난이도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첫 부분, 첫 장, 약간 좀 쉬운 문제 이런 곳에서 나오겠죠. 자, 먼저 A, B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A, B 여기서 그냥 가로줄로, 세로줄로 나눠주겠습니다. 얘 순서가 중요해요. B, A는 또 곱셈 달라지겠죠? A, B라서 A 앞에 거 가로줄, 뒤에 있는 거 B 세로줄입니다. X, Y 플러스 1이 1,1, X 플러스 Y가 1,2, Y 플러스 X는 얘는 1 플러스 XY 얘가 되겠다라는 건데 얘랑 A 더하기 B랑 똑같대요. X 플러스 Y 2 여기도 2 여기는 잠깐만 얘가 아니구나. X 플러스 Y 맞네? 뭐야 얘도 X 플러스 Y 얘죠?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2잖아요. 얘도 2죠. 얘도 2죠. 그러면 xy라고 하는 거는 1입니다. x 플러스 y가 2고 xy가 1이죠. 변형 공식입니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 8 빼기 6
2가 정답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네. 네. 앞에 거에서 2,2행렬이 1 플러스 xy가 맞아요? x 플러스 xy 이거? 1 xy 두 개 더한 건데? 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첫 번째 거 곱해서 여기 다음 남아있으니까 더하기에 1. 여기는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얘 이렇게 들어오겠죠? 다음 776번 한번 풀어봅시다. 영행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성분이 0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구해보시죠. 776 보시죠. A, B가 영행열이다. 두 개 곱해서 영행열이 나온다라는 거죠. 얘랑 얘랑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개 곱한 성분은 x-4, 2x-8 밑에 있는 거 y-2, 2y-4. 자, 얘가 영행열이라는 뜻은 모든 성분이 다 0이 된다라는 뜻, x가 4가 되고 y가 2가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4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죠. 그리고 나서는 BA라고 하는 거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헷갈릴까봐. 얘 곱하기에 4, 2, 1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죠?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하면은 4 더하기 4, 8이고요. 2 더하기 2, 4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얘네들 성분을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얘 계속 풀면서 곱셈에 대한 순서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유형 9번인데요.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은 10분 쉬었다가 보시죠. 봅시다. 자, 유형 9번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은 똑같은 거 그냥 곱하는 겁니다. a제곱, a 곱하기 a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2차 정사각에 대해서 얘를 제곱할 때요,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을 한다라는 거는 a 플러스 b를 먼저 제곱해주고 계산을 하겠지만은 얘가 곱셈 공식이잖아요. 얘로 적을 수가 있을까? 안 돼요. A, B 그렇죠. A, B랑 B, A랑 곱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얘 E, A, B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혹시나요,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D반 영상 보시면 돼요. D반에서는 개념까지 하고 문제를 어려운 걸 안 풀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풀어가지고 그쪽은 개념 위주, 여기는 문제 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럼 쌤한테 말씀하시면 D반 영상을 드리도록 할 테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는 어렵진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원하시면 말씀하시고. 자, 1782번입니다. A라고 하는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A제곱이 1,1성분, 2,1성분 얘네 두 개가 같대요. 그러면 제곱을 해보면 되죠. 그죠? 1A제곱 A 플러스 1 2. 다시 한번 1A제곱 A 플러스 1 2입니다. 자, 1,1성분 구하기 위해서는요, 1행 1열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 두 개 곱하면은 1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1성분입니다. 2,1성분은 2행 1열 얘네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1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겠다. 근데 이 두 개가 같대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거는 얘 3A 더하기 3 얘가 되겠다. 이때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얘네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버립니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때 a 값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요. 합이잖아요. 근계수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좋아요. 물론 얘 혁준이 말대로 조립제법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a 값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근계수로 바로 구해주면 되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0번 유형입니다. 10번 보게 되시면 분배 법칙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3번입니다. 3번에 좀 체크 한번 해주시죠. 3번만 조심하면 됩니다. 뭐냐면요, a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분배 법칙이 되기 때문에 ab 플러스 ac가 돼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뒤에서 a가 곱해졌습니다. 얘 뒤에서 분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ba 플러스 ca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다르겠죠? 그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딴 거는 없어요. 자, 1784번. 자, 얘 모든 성분을 구하라 라는 건데요. 얘 뭐 설마 a제곱 구하고 ab 구하진 않겠죠. 얘를 a로 묶어내면은 a 플러스 b, 얘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 곱하기 얘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자, 그 다음 행렬의 곱셈 두 등식의 연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얘도 뭐 딱히 뭐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표 문제 한번 보시죠. 얘 보게 되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주어져 있잖아요. 두 개 더해서 a 구할 수 있겠죠. 두 개 빼서 b 구할 수 있잖아요. a, b 구해서 얘네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별 다른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단위 행렬.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위 행렬은 숫자 1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행렬 숫자 0과 같았잖아요. 단위 행렬은 숫자 1과 같은 겁니다. 뭐냐면요, 행렬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을 곱했어요. 단위 행렬을 곱했습니다. 숫자 1을 곱한 거예요. 얘네 그냥 A랑 동일합니다. 이 A 동일하죠. 어떤 거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어떤 거나 두 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행렬 얘네들은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 행렬 얘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고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단위 행렬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 단위 행렬을 거듭 제곱하는 겁니다. 거듭 제곱하게 되면은 1 거듭 제곱해도 1이죠. 그죠? 단위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계속 거듭 제곱해도 똑같이 2가 나온다, 단위 행렬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제곱 a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a죠. 그죠? 어쨌든 1 세제곱 a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a가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179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행렬이 주어져 있고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간단히 나타내래요. 아, 참, 그리고 이걸 설명 안 해줬군요.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각선에 1들이 있고 나머지는 0인 겁니다.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이 단위 행렬은 얘예요. 오른쪽 아래로 전부 다 1인 겁니다. 만약에 4개짜리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다 0입니다. 얘가 단위 행렬이에요. 얘랑 어떤 행렬이랑 곱하면 항상 똑같은 애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단위 행렬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아래로 전부 다 대각선으로 1이 있다. 나머지는 0이다. 자, 그 다음 1795번 문제 보게 되면요, 3x 더하기 2y라고 하는 게 a고요,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2라고 나와 있습니다. x가 2차고요, y도 2차 정사각이잖아요. 2라고 하는 거는 1, 0, 0, 1입니다. 얘인 거 참고하시고. 자, x 구해 보도록 하죠. x는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a 빼기 2입니다. 2, 0, 0, 2가 되겠다. 그죠? 빼주면은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6, 4 얘가 되겠다. 자, 그 다음 y입니다. y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에서 보면 되죠. x랑 y랑 더해서 1, 0, 0, 1이 나오기 위해서 y라고 하는 거는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3 얘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문자로 나타내라고 한다, 그죠? 일단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제 문자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조금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변형 공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x 따로 y 따로 구해주면 되겠다. x라고 하는 거 얘 2배를 곱해서 빼줬었잖아요. 여기 있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2에 대해서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앞에 걸 빼주면 되겠네요. 얘는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겠죠. 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 곱셈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아, 얘 잘못 구했네. 또 이게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얘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e제곱인데 e제곱이나 e나 똑같으니까 그냥 2. 뒤에 있는 거 계산해 봅시다.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e 얘가 되겠네. 왜 이렇게 또 복잡하게 나오냐? 뭘 계산을 잘못했을까나? x 2 아하,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아까 숫자로 대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네. 그죠? 에이, 얘는 일단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3입니다. 얘가 없어서 아쉽군요. 별 다를 건 없겠지? 아까 숫자 계산했던 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얘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얘는 어떻게든 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겠네요. 그래서 터프인가 봅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뭐 딱히 답이 나오지는 않겠네요. 넘어갑시다.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얘다. 근데 이때 행렬이 곱셈을 하고 얘네들 계산을 해줘서 문제를 푼다 라는 건데요. 얘 말 읽지 마세요. 그냥 밑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1800번 문제 얘 보도록 하죠. 이때 알파랑 베타 두 개의 근이 나왔고 두 개의 곱을 구하라고 한다. 그죠? A, B 곱 해봅시다. 얘로 나눠서요. 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0이네 사라지고 두 번째 성분입니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0이 되겠고요. 얘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되겠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2잖아요. 그 다음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네들 가지고 근계수 통해서 변형 공식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얘는 1이에요. 그 다음 얘 계산하면은 6이에요? 네. 아니요. 14인데요? 얘 세제곱 마이너스 3 얘잖아요. 그래서 14가 나오겠네요. 다 더하면 16입니다. 넘어갈게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괜찮죠? 단위 행렬 괜찮죠? 자, 행렬의 곱셈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앞에 개념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앞에서 사용됐던 개념들을 행렬까지 끌어와서 나오는 겁니다. 얘가 그나마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행렬이라고 하는 게 빠졌기 때문에 행렬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앞에 있는 개념 끌어와서 앞에 있는 거 기억나냐? 라고 되묻는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1803번 문제 보시죠. 자,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x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때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4라고 합니다. 이때 행렬 a 성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 얘네들 처음부터 찬찬히 해주시면 됩니다. 1,1 성분입니다. x 더 마이너스 y가 되겠고요. 1,2 성분 보게 되면 2x 플러스 y가 되겠죠. 얘 곱하기 xy입니다. 자, 얘 보세요. 1 곱하기 2 행렬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잖아요. 얘네 두 개 숫자고 똑같은데 얘 계산하면은 1 곱하기 1 행렬 나오겠죠. 숫자 딱 하나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나오겠다. 결국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게 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4래요. 이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y는 4-x 해서 여기다가 뭐 대입해서 문제 풀으셔도 되겠죠. 또는 얘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라고 변형시켜서 16 빼기에 얘 y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푸셔도 되겠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있는 유형들은 지금 몇 개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귀한 것들이에요. 문제들이 좀 귀한 문제들이라 직접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유형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거 15번과 16번 2개입니다. 행렬의 곱셈이 성립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행렬의 거듭제곱인데 추정하는 겁니다. 자, 16번 유형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16번 유형을 잘 하셔야 되고, 15번 문제, 15번 유형의 1806번 문제. 자, 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M이라고 하는 행렬이 4-5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음 얘를 계산하면 이런 행렬이 새로 나온다. 자, 이때 성분의 합이 모든 성분의 합이 18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M이라고 하는 행렬을 4-5라고 잡아 놓을게요. A라고 하는 거, 얘 정사각행렬이죠. 이제 2차 정사각이죠. 그죠? 얘 2 곱하기 1이고 얘는 1 곱하기 2가 나와야 2차 정사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생긴 게요. 얘로 생겼습니다. AB라고 생겼어요. 얘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한번 보시죠. 얘 요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4A, 4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얘 더하기 B라고 하는 행렬, B라고 하는 거는 뭐 새롭게 X, Y, Z 뭐라고 두지? 뭐라? 뭐 I라고 둡시다. 자, 얘네들을 다 더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A 더하기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 4B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입니다. 대충 느낌이 좀 오실까나? 다음 얘랑 얘랑 더한 게 3이죠. 마이너스 5A 플러스 Z라고 하는 게 3이고요. 마이너스 5B 플러스 I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얘네들 싹 다 더해볼까요?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남아 있고요. 더하기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I 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9에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 다 더한 게 1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24죠. A 더하기 B는 뭐가 돼요? 24죠. 그죠?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A 더하기 B입니다. A 더하기 B만 딱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문제도 생각보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얘 출처를 한번 보시죠. 네. 참고로 22번은 가장 쉬운 주관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더 풀어나왔잖아요. 예전 교육과정에서 가장 쉬웠던 게 지금은 가장 어려운 게 된 겁니다. 행렬이 그만큼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행렬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앞에 있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 조금 시간을 투자해 주시라. 자, 그 다음 거듭제곱입니다. 얘 행렬의 규칙을 찾는 건데요. 자, 1809번 문제. A 100제곱 곱하기 B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제곱을 진짜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죠? A를 거듭제곱하다 보면은 뭔가 규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A 100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100제곱 B라고 하는 것을 구해 보시죠.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1809번 문제. 자, 지금 거듭제곱을 하는데 아직까지 속도가 많이 빠르게 나오진 않지, 그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A 100제곱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거 거듭제곱으로 들어가 볼게요. 1, 0, 마이너스 1, 1. 요렇게. 자, 얘가 A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얘가 되겠죠. 얘가 A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곱하나 A에다가 A 제곱을 곱하나 똑같죠? 그죠? 뭐 편하신 대로 구하시면 돼요. 얘 곱하기에 1, 0, 마이너스 2, 1. 첫 번째 거는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지막 거 0, 1 나옵니다. 얘가 A 세제곱이에요. 규칙성 보이세요? 1, 1 똑같은데 1,2 성분만 계속 변하고 있죠. 그죠? 결국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 그리고 마이너스 N, 0, 1 얘가 된다는 뜻입니다. A 100제곱입니다. 1, 마이너스 100, 0, 1 얘가 되는 거겠다. 그죠? B 성분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 곱해 봅시다. 얘 1, 마 3에다가 100을 더하면 97, 0, 마이너스 1, 97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1813, 1813.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겠죠. 그죠? n제곱까지를 다 더했는데 얘가 10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라. 얘를 미쳤다고 그냥 이상한 것들이 나오게끔 해서 100이 나오게끔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근계수를 통해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근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2가 되겠고요. 두근 곱 알파 베타는 2죠. 순서대로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계산하면은 0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얘 계산하게 되면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1이네요. 1, 1 얘가 되는 겁니다. 자, 0011이라고 하는 거 거듭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0011, 0011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00 나오고요. 11 나오겠죠. 똑같죠. A 제곱이랑 A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A 제곱이랑 A를 곱한 A 세제곱은 결국 A 곱하기 A랑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서 다 얘들이 나오겠다. 그죠? 그죠? 맞습니다. 얘네들 하나당 성분의 합이
2잖아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50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규칙성 찾아주는 겁니다. 얘가 터프해요. 할만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행렬 마무리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